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최근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금리는 인하가 됐는데 실질적인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점장들한테 문의를 하면은 대출 금리는 여전히 한 5%에서 6%대 말하는 은행들도 있어요. 오늘은 강남에서 2024년도에 거래된 50억 전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하는데요. 와, 강남에 50억대 건물이 있나요? 엄청 많아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도 프리미엄 동네인 신사동입니다. 강남 하면은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이 프리미엄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인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시장에는 24년 8월에 한 60억에 나왔었는데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금액이 내려가면서 불과 2달 만인 24년 10월 56억, 평당 1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신사동이 1억 초반이면 정말 1억 4천인데요? 1억 초반. 신사동에 1억 4천이면 정말 나이스한 상당 금액인데요. 매입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은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법정 주차는 2대인데 실제로는 5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의 장점이 분명한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1층 임대료가 높은 신사동에서 1층이 없다는 단점은 좀 큰 단점인 것 같아요. 1층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네요. 신축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건물이 약간 일조권 사선을 받아가지고요. 비스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임차를 주기에는 전용 공간이 조금 잘 나와야 되는데요. 네. 건물이 비스듬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임차를 맞추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죠. 주변 임대 시세를 보면은 평당 12에서 13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 연면적이 93평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임차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매입 금액 기준으로 1,200에서 1,100만 원의 임대가 맞춰지면은 수익률은 2%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대출을 이용하시더라도 감가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매수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매수인 또 이 건물을 매입하시고 어느 정도 차익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이자가 감당되는 임대 수준이 돼야지만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면은 네. 필요에 맞는 사옥을 찾는 소액대 강남을 찾는 손님한테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하실 분들한테 네네. 적합한 물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면은 신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지가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을 한다 그래도 현 면적에서 10평 정도밖에 증감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신축을 해도 메리트는 없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건축해도 일주권이 받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신사동의 50억대 건물은 매력적이다. 추천드릴 만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건물은 역으로는 선정릉역이 가깝고요. 이면에 3면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2023년 11월에 시장에 나왔던 건물이고요. 이 건물도 나온 지 2달 만에 24년 1월 59억, 평당 1억 2천만 원의 금매 건물로 매각됐습니다. 본 건물을 매도하신 매도인은 네. 22년 3월에 63억의 본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럼 취득원가 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매입 원가는 한 69억에서 68억 정도 예상됩니다. 2년 만에 약 10억을 손해보고 매각하신 거네요. 네, 2년 동안 10억을 손해보고 매각을 하셨습니다. 강남도 불패의 원칙을 깨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면에 이면인데 60억이 다다라는 규모인데 좀 높지 않나요? 이 내용을 한번 뜯어보니까 임대료가 월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입하자마자 임차인이 1년 만에 나갑니다. 이 1년 후 1,500만 원을 기존 매수인이 계속 지출을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토지에 비해 건물 면적이 10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임차인을 구하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건물이에요. 또 이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차도 많이 협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현 매도인이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받게 된다면은 건물의 가치는 공실인 건물에 비해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 물건의 컨셉은 신축을 하시거나 직접 사업 목적으로 쓰시는 고객분한테 한정되는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의 소액대 가벼운 건물은 분명히 맞지만은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매입하실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 개별성을 분명하게 따지시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신 다음에 매입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문가가 누군데요? 저희요. 다음은 이제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 사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청담역과 삼성중앙역 사이에 위치한 물건이었어요. 본 건물은 대로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였고 3종 일반에
플러스에서 북향도로까지 접해 있어서 투자 가치로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8월 개인 명의로 36억 원의 상가주택 형태로 매입을 했고요. 23년 8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개인으로 매입하셨어요. 네, 매입 당시에 명도 조건이었으나 용도 변경에 대한 협조가 어려웠어요. 매도인이 1주택자 하셨나 보군요.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새로운 매수인분이 용도 변경을 하고 전층 공실 상태로 매각을 진행했던 물건이었거든요. 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계약 후 잔금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은 기존 매도인분의 상황이 많이 급박했을 것 같아요. 매수인분이 상황이 네. 급박했다면 용도 변경까지 협조해 주셨겠죠. 그런데 매도인분이 상황이 좀 급박하다 보니 조금 금액도 많이 내려와서 매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보유 후 금년도에 64억 5천에 매각했거든요. 1년 미만 단기 양도는 양도세율이 50%예요. 내가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다면 거의 5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기간을 넘겨서 매각을 했고 단순 시세 차익만 해도 28억 5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건물을 급하게 사신 다음에 또 매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개인 명의 매입이다 보니까 단기 시세 차익은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 28억 5천에 대한 세금으로만 약 12억이나 납부돼요. 와, 1년에 12억을 내신 거네요. 네, 약 12억을 납부하시더라도 약 16억에 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으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인으로 매입을 했다 네. 라고 가정해봤는데요. 대다수 부동산 투자 법인은 한 두 번째 구간 보이시죠? 두 번째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단순 계산만 해보아도 개인은 16억, 법인은 23억. 법인으로만 투자하셨어도 7억에 대한 차이가 나요. 당장에 개인 명의 자금 활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 투자가 전 맞다고 생각해요. 세금만 1억씩 내신 거네요. 그렇죠. 한 달에 세금 1억씩 내는 사례입니다. 넘어가시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원주로 대로변으로는 대형 사옥돌이 위치해 있잖아요. 관련된 오피스 수요도 많지만 본 건물이 위치한 쪽은 주택가 느낌이 아직 강한 쪽이에요. 저희 회사 인근이라서 잘 알죠. 네, 저희 회사 근데 얘기해도 네. 되나요? 저희 회사 자랑스러운데요, 저는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본 건물도 기존 매도인분이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어요. 26억 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 후에 50억 5천에 매각한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대지가 31평밖에 안 되지 않아요. 거의 저희가 말하는 밸류업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대지가 31평밖에 되지 않는데 보통 31평의 신축은 고려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30평대 대지의 건물들은 거의 거래하기 힘듭니다. 네. 이거를 밸류업 하기에는 옆에 소유의 땅들을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땅을 매입을 하신다 해도 옆에 소유주들이 안 판다 그러면은 개발 행위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본 필지가 북향도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신축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신사동 사례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자산제한 안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본 건물도 개인 명의 매입이다 보니까 양도세율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이득은 못 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이게 왜 개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거죠? 몇 년도에 매입을 하신 건가요 이게? 2021년도 21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왜 네. 개인으로 매입하신 거죠? 그때 자기 자본을 좀 네. 크게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후회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계속 하시려면은 하실 생각 있으시다 그러면은 개인보다는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양도세를 빼고 나면 좀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임차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가져가야 되거든요. 인근 임대 시세 조사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 보실까요? 임대 수준은 입지마다 다른데요. 인근 신축된 임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임대 수준도 약 16만 원 정도로 임차가 되어 있어서 50억대 신축급 임대 수익형으로 상당히 인기 많았던 물건이에요. 손님한테 브리핑 하셨어요? 네, 저도 보여드렸는데요. 네. 같은 반응이셨습니다. 이게 통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 혹시라도 잔금 전에, 잔금 후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정도의 임대 수준으로 빠르게 임차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 이자 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법인이었으면 조금 고려해봤을 것 같은데 신규 법인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애경 관련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펫푸드 관련된 사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퇴거 이슈는 없겠다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억대 신축급 역세권에 투자성이 짙은 플러스에서 임대 수익까지 나오는 물건으로는 좋았던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이 물건 좀 어떠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신다고? 네. 매수인의 용기에 박수를 칩니다. 공격적으로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평당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네, 시세 차익을 당장 보기에는 어려운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모두 개인 명의로 매입하신 게 조금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법인으로만 투자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
였을 텐데 조금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개 물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한번 해보시죠. 강남 50억 전후는 희소성이 짙기 때문에 저는 입지만 괜찮다면은 용기를 내어 투자할 만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팀장님은요?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매년 부동산은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상향을 할 거고요. 네. 하지만 전문가분들한테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강남 불패입니다. 아까 불패 아니라면서요. 결국에는 강남은 불패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강남에서 매각된 50억대 사례 한 4건 정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다 또는 현재 진행되는 사례가 궁금하다 이러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이상 브라더였습니다. 안녕.